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2월 25일입니다. 제 139회 토요 마음 공부 열겠습니다. 오늘도 3분 마음챙김 명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또 넣어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3년 개묘년 맞아서 우리가 이 긍정심리에 쓴다 중에서 네, 자비에 초점을 두는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특히 이제 자비의 핵심은 연결이라고 했습니다. 연결. 나와 너. 보통은 자비라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익숙한 거로는 다른 사람한테 자비를 베푼다, 자비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물론 중요한 것은 요즘은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자비를 보낼 줄 아는 게 중요하고 특히 심리학과 심리치료에서는 자기 자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요즘은 타인 자비보다는 자기 자비 연구가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타인 자비에 대한 연구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뭐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서는 자기자비가 대세입니다. 자기를 향한.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려면 마음사이론이 기초가 돼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자기자비가 충분히 안 되고 자칫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불쌍하게만 여겨요. 그거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사이론을 분명히 알아야 아,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나와 직장 동료, 상사, 부하, 친구들, 여러 모르는 타인들 이런 관계처럼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고 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늘 유념해야 돼요. 나는 내 안의 나들과 잘 지내나? 마치 나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나에 관심을 갖듯이 나는 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특히 현대인들은 이게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자칫하게 되면 도태된다. 소위 말하는 루저가 될 수 있다. 안 된다.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하고 사니까 그게 뭐 좋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며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비난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자기 비난에서 자기 혐오, 수치심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깊은 낮은 자존감 이런 걸로 인제 이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자비 연구가 많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너무 그런 수치심이나 자기 혐오가 많아서 그런 자기자비가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사 이론을 잘 이해하고 내 안의 나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보고 자비롭게, 자비롭게 나 자신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 통한다는 것은 연결이죠. 통한다. 연결이 돼야 통하죠. 이 자비의 그 에너지가 따뜻하고 밝고 따뜻한 에너지가 흐르려면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 통로가 있어야 되고 열려야 되고요. 막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중물 자비 문구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새롭게 많이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자비 수행에서 마중물 자비 문구를 하는 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올해 들어서 마중물 자비 문구 수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냥 자비 문구를 반복해도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여러 번 해보셨겠습니다만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데 마중물 자비 문구의 장점은 이 강요하는 게 없어요. 이해예요, 이해. 그러니까 자비에서 핵심이 연결이라 그랬죠. 이 연결이 되려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아,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구나. 말로 하면 웃기죠? 다 사람이지. 나도 사람이고, 아내도 사람이고, 남편도 사람이고, 내 자녀도 사람이고, 직장 동료도 사람이고, 뭐, 내 친구들, 내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죠. 말로 하면 뭐, 웃길 뿐이죠. 그러나, 얼마나 진정성 있게, 아, 사람이란 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아, 결국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모든 사람의 실존이구나. 인간의 실존. 아니, 더 나가서 모든 생명의 실존이죠. 실존적 조건이 상황이라고 할까요? 모든 생명이. 지렁이까지 그런 자비심을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결국은 다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거를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뭐 강요하는 게 없어요. 자비 문구만 하더라도 이 학원과 달리 이 젊은 사람들 중에 학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만 학원을 조심해라. 학원 잘못하게 되면 부메랑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확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부메랑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확언을 할수록 반대로 가요. 근데 자비 문구의 경우에는 내가 기원을 하는 거거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룰루랄라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워낙에 행복한 사람들은 잘 되지만 워낙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확언한다고 행복해진다고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내 안의 마음 사회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걸 아는데 그런 말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러면 반발하죠. 할수록 더 거꾸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자비문구의 경우에는 내가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거잖아요. 그건 확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비문구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이것도 더 그 앞단계로 마중물 자비문구를 여러분들께 오래 강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비문구보다도 더 이전에 자비문구가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 아 그래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자기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아, 저 사람 나처럼 고통이 없길 바라지.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지. 아,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라는구나. 아, 우리 모두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구나. 그게 진심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좀 마음이 열리고 이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도 좀 이해, 열린 마음이 돼요. 그럼 자비문구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문구만 해도 확언의 부작용 없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으로 가는 좋은 그 문구이고 훈련 방법인데 더 나아가서 그 앞 단계에서 마중물 자비문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마음이 열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같은 동질감을 느낄 때 연결이 이루어진다. 연결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밝고 따뜻한 기운이 흐를 수 있다. 것이죠. 그래서 마중물 자비문구 수행 이번에 많이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마중물 자비문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 저분이 저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저 커플이 좀 예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저 모자가 참 행복하기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자비문구가 우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이제 그 자비행으로 가자. 자연스럽게 이제 행으로 가죠. 자비행. 크게 나누면 자기자비행, 타인자비행이죠.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는 웰빙 행동을 많이 해주자.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 나 자신에게 웰빙 행동을 많이 해주자. 또 타인에게는 또 당연히 또 내 배우자나 자녀나 또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친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권계, 금계 했죠. 금계. 그 다니엘 선생님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아주 좋은 금계죠. 금계. 그리고 더 나가서 권계, 뭘 하겠다. 금계, 야마, 권계, 니야마. 근데 적절히 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뭐 어떤 분은 유머를 자주 쓰겠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유머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또 어떤 분은 늘그레님의 경우에는 미소를 좀 많이 지으려고 하겠다 했고 또 어떤 분은 도서관님은 뭐 유머러스한 얘기를 기억했다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 됐어요. 잘하셨나 모르겠네요. 또 문 선생님은 따뜻한 격려의 말을 좀 많이 하겠다. 또 자기 자신에게 좀 미소를 좀 지으려고 하겠다. 가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는 거죠. 네. 확언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확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얼마나 애씁니까?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려고 참 그래도 노력하는구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기한테.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내가 지금 출근한다. 이 많은 지하철 사람들에 끼어서 아유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나? 남들은 뭐 잘도 사는데 뭐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참 애쓰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활장님의 경우에는 자기 자비 행으로서 아무리 바빠도 어,
그 회사에서 일이 많은가 봐요. 1시간에 10분은 쉬게 해주겠다.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친절한 자비행위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향한 자비행위죠. 예, 또 어떤 분은 그렇죠. 자비 문구를 자꾸 외우겠다. 그것도 하나의 그 자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라지님은 버스 탈 때도 내가 인사를 하겠다. 제가 어제란다. 지난주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도 좋은 수행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아라지님은 이제 평소에도 버스 타면서 아마 인사하시는 그런 자비행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또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질문할 때 답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 그게 수동 공격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금방 답을 해주는 그런 그 친절이라고 할까요? 자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자비 수행, 특히 자비행을 좀 많이 하셨는지요? 그 이번 주에도 그 소감을 한번 좀 쓰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채팅창에 여러분들 그 다른 마중물 자비 문구, 또 자비 문구를 외우는 수행, 또 특별히 친절 등등 자비행, 자비행 수행이 어떠하셨는지 한 1분 정도 채팅창에 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네. 제가 거의 마이크 껐었네요. 네. 좀 쓰시는 게 긴 모양입니다. 조금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김 선생님. 오, 박 선생님 좋은 수행입니다. 아, 훌륭합니다. 네. 네, 남자 박 선생님. 네, 훌륭합니다.
네,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라떼님, 네. 잘하셨습니다. 음, 그러셨어요. 네. 소스에 배부르지 않죠? 네. 네, 인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네, 노을님, 네. 10번 중 4번 성공. 잘하셨습니다. 노을님. 네. 좋습니다. 네님. 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슬님도. 그러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행복해지셨나, 그것도 궁금하군요. 네. 음, 도서관님 말씀 마저, 마무리하셨군요. 네. 아, 어, 그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소피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줘서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올리신 분 중에 혹은 올리진 않았지만 뭐 같이 마이크 켜고 말씀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꼭 잘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 라떼님 말씀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교수님. 네네. 제가 아까 지금 그 채팅창에 제 네네. 올리신. 사례를 남겼는데, 네네.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도 한번 올렸지만, 제가 혼자 일을 하니까 대직하시는 동료가 2명이 있어요. 음, 음. 근데 다 싫어하는 눈치죠. 대직하니까. 네,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쭉 그냥 이렇게 교수님 교육 들으면서 음, 계속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또 계속 선을 긋고 반출을 하지 음, 않고 이런 식으로 네, 지내다가 최근에 그, 그 자비문구 그거 네, 하면서 계속 제 마음을 추스렸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조금 약간 눈치가 보여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그만 간식이랑 메모 음, 고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드렸더니 네, 답도 오고 좋아하셔서 제가 음, 너무 음, 행복했는데 네, 이제 뭐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어서 하는 음,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음, 그러니까 푸념하는 식으로 음, 저한테 나도 내 개인 시간을 사용하고 음, 싶은데 네, 나도 너랑 같은 상황인데 음, 나는 너 때문에 사용하는 게 많이 제한이 돼 있다. 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음, 제가 다시 원점으로 아, 돌아갔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면? 한마디에 다시 눈치가 보이고 아, 다시 마음을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길 바랄 음, 텐데를 음,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음, 반출을 하지 않고 급여리 음, 적용하고 음, 그리고 또 메모해서 계속 음, 객관화 시키고 네, 네, 그런 작업을 지난주에는 계속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그런 사건, 음, 네, 있어서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이게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럴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음,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음, 음.
네네. 좀 아주 궁금해서. 잘하셨습니다. 질문도 잘하셨고요. 네. 우선 서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라떼님이 대직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 일주일 내내 대직은 아니시죠? 일주일을 내내는 아니고 음, 주 3회 1시간씩 대직을 하고, 음, 그리고 제가 연차나 음, 반차나 출장을 갈 때 음, 대직을 하게 음. 되는 거죠. 네. 근데 예. 선생님도 다른 사람이 그런 상황일 때 대직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대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이런 아이가 상황이 어려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음, 일방적으로 도움을 음, 받을 수밖에 없는 음. 상황이라서. 예. 아까 그분은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분도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인가요? 네, 맞아요. 아, 저처럼 그러면 왜 똑같이. 그분은 대직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탁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묻지는 않았고, 음, 저랑 조금 이렇게 근무하는 그 방이 달라서 음, 그것까지는 제가 묻지는 않았고, 음, 그것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그거는 윗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나한테 음, 그렇게 푸념하듯이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윗사람한테 말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저는 윗사람이 음, 아니니까 아주 음, 편하게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이해도 좀 되면서 네, 또 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대직을 하는 분이 그분만은 아니겠죠? 두 분이 계신데 음, 그 한 분은 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어린아이를 키우나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분은 더 안 좋아하고, 그래도 이분은 예.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한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는 편인데, 예, 좀 이해는 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 본인도 푸념을 할 수 있겠죠? 예, 그쵸. 네, 그, 그거는 예. 선생님이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고맙다는 메시지나 네, 이런 거 음, 정중하게 항상 감사 음, 멘트 같은 네, 거 메신저에 남기고, 음, 예, 그런 이제 모습을 계속 보이는데도 네. 어, 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뭐, 라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아, 네. 마음사회 이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사회 이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은 사회다. 즉, 내 마음에는 여러 나들이 산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나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너의 아니요. 마음도 사회다입니다. 아, 너의 마음도 사회다. 그러면 선생님 속에도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이뻐 보이고 때로는 미워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자녀분의 경우에도 늘 사랑스럽지 않죠? 네. 어떤 땐 미운 마음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 선생님의 그 대직하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그분 마음도 사회지요. 네. 그럼 그분 마음에도 여러 나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나들 중에는 라떼님을 이해하는 나도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예. 라떼님한테 좀 서운한 나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있겠죠. 그럼 예. 선생님이 늘 완벽하게 그 라떼님의 그 대직해지는 그분이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혀 서운함이 없고 늘 이해하는 나들만 있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것은 일종의 네. 음, 폭력 아닐까요? 아, 마치 선생님에게도 언제나 나는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자녀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네. 또 라떼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폭력일 수 있죠. 나, 네. 선생님 내면에 그러한 싫어하는 나도 있을 수 있고 배우자 남편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여러 나들이 살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는 미운 나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나를 제거하려고
무리하게 한다면 그건 폭력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는 저항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당장은 저도 선생님 마음 이해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는 줄 알았더니 또 식사할 때 보니 푸념을 하네. 아, 다시 원점이구나. 그건 선생님이 완벽주의 때문이에요. 완벽한 거를 바라지는 마세요. 오히려 그 선생님이 선생님하고 식사할 때 푸념했다는 것은 저는 나쁜 사인이 아니라 좋은 사인으로 봐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로 볼 수 있거든요. 신뢰하는 것. 그런 말도 못하는 관계라면은 이제 예.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이 불편한 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절대 자신의 어려움을, 힘든 거를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을 못한다. 더 나쁜 상황이죠.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남편에게 말을 못한다. 혹은 남편이 선생님에게 어떤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더 최악이 아닐까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전구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네. 느낌 받았어요. 네. 예,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를 음. 지금 방금 느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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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두 번의 자비 수행으로 저 사람이 다 이해심이 생기고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누구나 뭐 수행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공부라고 할 것도 없겠죠. 네. 약 하나 먹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될 테니까요. 그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대하는 마음,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바라는 마음이죠. 이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거. 바라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이죠.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고통의 근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동기상태 이론. 내가 동기가 없으면, 욕구가 없으면 동기 좌절도 없죠. 좌절 예상도 없죠. 바라는 게 있으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바래 4종 세트잖아요. 뭘 바래 4종 세트. 뭘 바래 4종 세트.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너에게 뭘 바래. 너는 나에게 뭘 바래, 너는 너에게 뭘 바래.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이거든요. 이해를 할 때 자비가 되거든요. 연결이 되고. 이 뭘 바래 4종 세트도 이 자비로 가기 위한 이해가 돼야 연결되니까. 마중물 자비 문구처럼. 나는 나에게 뭘 바래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동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외제 동기로 돼요. 외제 동기. 내가 뭐를 할 때, 내가 자비행을 할 때 내가 자신이 좋아서 내가 이런 친절 행동을 하면 내가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 이렇게 힘들지만 직장에 마치고 와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해줬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다. 와,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쁘고, 아, 이들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이러면서. 내가 좋아서 해야 되죠. 상대방한테 뭐를 바라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그건 이제 외제 동기로 가게 되고, 물론 우리 삶에서 외제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내재 동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내재 동기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비행의 경우에도 그게 좋아, 그냥 좋아서 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내가 앉았는데 저기 나보다 젊은 사람이지만
뭐 무거운 짐을 지고 어쩔 줄 모르고 또 요즘 지하철은 저 선반 없는 지하철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지하철 요즘 새로 나온 지하철은 선반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방 같은 거 올려놓을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문득 슬쩍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기를 바래서가 아니죠. 그냥 슬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게 일어나는 게 좋죠. 알면은 또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양보한다 그러면 또 안 끼고도 안 불편할 거고. 그 슬쩍 내리는 것 좀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저 사람 행복하겠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기쁘다. 그게 그거죠. 저 사람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다? 그 외제 동기죠. 고맙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죠. 아, 그 사람, 아우, 나래도 짐 들고 어쩔 줄 모르면은 그럴 때 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슬쩍 비켜주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그 자비행과 관련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이해를 해주고 내 마음도 편해지겠지. 아, 그러면 물론 좋죠. 좋은 일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대직하는 사람한테 내가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고마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지는 말자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표현했고 또 다행히 그분이 그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좋아해 주니 고마운 일이죠. 근데 아마 그게 통해서 그랬는지 식사하는 자리에서 푸념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선생님에게 좀 고마움도 느끼면서 좀 이런 얘기도 해도 된다는 믿음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 푸념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비행을 할 때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외제 동기가 되고 외제 동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나 핵심은 내재 동기가 핵심이 돼야지 뭐를 할 때도 내재 동기로 뭐를 해야지 그래야 행복과 가까워집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라떼님은 그 대직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더 괜찮은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아마 지금 제가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이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대직을 쓰게 됐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좀 불편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지금 푸념이라도 했던 이분은 그분 자신도 선생님처럼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뭔가 조금 다른 해결 방안, 이거는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 때로는 선생님이 그 지금 푸념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시간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대직을 쓸 수도 있다면 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전체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많이 조금 지금 생각을 정리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조금 뭐 약간 명상이나 이런 거 좀 잠시 숙고, 예,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 네, 다음 주 출근할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네, 출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급적이면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럴 때 마음 공부가 많이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면 그게 다르게 인식되거든요. 아, 이게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구나 라든지요. 근데 어떤 상황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구조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좀 열린 상태에서
그 이 상황, 이 조건, 저 조건, 이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좀 지혜로운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죠. 그 좀 지혜로운 해답을 스스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이건 뭐 또 라떼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음, 이렇게 좀 자비의 마음을 갖는다거나 또 라떼님 말씀대로 명상을 통해서 좀 내 욕구 같은 걸 좀 쉬게 해주거나 그런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좀 열리니까 열린 상태에서는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지혜로운 모두에게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이러한 솔루션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해답을 했는데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고쳐나가는 거죠. 그 모든 걸 한 번에다 완벽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도 또 과욕이지요. 그래서 네. 라떼님, 이게 라떼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이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이거는 개인의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지금 라떼님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 짭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출산율 0.7 며칠이에요. 우리나라가 소멸한답니다. 이게 뭐 아이들 낳으면은 뭐 얼마 준다, 뭐 아이들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청년들이 지금 뭐 결혼도 안 하고 지금 뭐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좀 아이 낳으면 얼마 준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뭐 집이라도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집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 희망이 보이고 뭐 이런 게 되고 그런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과열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회적 조건이 돼야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결혼할 생각도 나고 자녀를 낳을 생각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식으로 이게 됩니까? 자칫 더 옆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마음 공부만이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라떼님 같은 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일하는 상황이 아마 공공이라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 한 사람 몫을 혹은 2분의 1 사람 몫을 만들어 줘 예산에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야 돼요. 대직이 거기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마치 그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2분의 1이라도 사람 몫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고 그 사람이 대직을 쓰도록 해야죠. 아니면 사기업이라면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을 세금을 그쪽에다 그 기업에다 줘서 그분들이 아이를 몇 살까지 키울 때까지는 그 2분의 1 사람의 몫이라도 그 경비를 또 지원해 준다거나요.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아이 못 낳습니다. 이 마음 공부 시간에 이게 또 너무 또 구조적인 얘기를 하면 또 좀 그렇죠. 네. 그러나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이 또 해결될 때까지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라떼님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다만 또 혹은 또 라떼님과 비슷한 상황에 맞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 과정 중에서라도 한편으로는 또 뭐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손상되지 않고 또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쨌든 지금 조건 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좀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 공부도 함께 하시면서 네, 그러면서 바라건대 어떤 구조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아름답게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라떼님 그 좀 안타까운 마음 함께 느끼면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또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려주신 사례들도 많이 좋은 게 참 많군요. 네. 교수님, 네, 다니엘님.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집사람이 이제 일을 하니까, 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마 같이 일을 하는 좀 동료 중에 한 명이 좀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능력치가. 근데 네. 이제, 저도 옛날에 회사를 경영해보고 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죠. 네, 있죠. 네. 있는데, 저는 근데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좀 못마땅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하고. 음, 근데 뭐 저는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곳은 내가 좀 못 미칠 때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이 내가 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히려 이제 제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음, 좀 오히려 좀 더 케어를 해주고, 물론 자기도 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죠. 음, 왜냐하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친구 음.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이 일을 떠맡아서 한다고.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비난들을 좀 안 하고 좀 이렇게 음, 오히려 좀 나이도 좀 집사람이 있는 편이니까 직장 네. 내에서 좀 네, 네. 이렇게 케어도 좀 해주고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네, 네. 이왕이면은 또 아이들 앞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 왜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도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집사람한테 못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가는 하면 이게 좀 당신 힘든 거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마음을 좀 더 가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버럭 하거든요. 버럭. 네, 네. 어? 당신이 뭘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제가 뭘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막상 현실에 취한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뭐 쭉 일을 안 하다가 이제 일을 한지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네. 20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일을 한지 시작한지. 근데 쭉 그랬어요. 쭉 계속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예, 이해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집사람 이해하죠. 네, 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상처받는데, 예, 예. 제가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이제 문제는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얘기를 이제 집사람한테 대놓고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하면 또 돌아오는 화살이 더 세니까. 아, 그렇죠. 이게 잘 아십니다. 네. 나아지질 않고 계속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아, 되는지 예, 예. 좀 아, 뭘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상대방한테 혹은 남편에게 무슨 솔루션을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공감을 주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가다가 이제 뭐 접촉사고 나가지고 어쩌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그 듣고서는 그건 당신이 잘못했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좀 화가 나죠. 내가 지금 뭐 그 접촉사고 나가지고 뭐 이러이러한 것도 속상해서 이 말을 하는 건데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더 속상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좀 그런 점에서 좀 반성해야 되는데 또 지금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선생님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좀 화도 나나요? 전 아이들 앞에서는 저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를 제가 하냐고. 이제 교수님 저번주부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랑 산책하면서 말씀하신 얘기를, 그런데 제가 그 원을 세웠잖아요. 절대 네. 화내지 않겠다고. 그래서 화내지 않겠다. 네. 뭐 화가 네. 나는데 뭐 얘기는 안 네. 하죠. 나긴 나죠.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또 왜 또 저러지? 네, 네, 예, 그러죠. 좀 이렇게 좀 하지? 네, 네. 지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 충분히 이해하죠. 여자들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알죠. 여자들은 들어주기를 원하지 뭐 솔루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데, 네.
그래도 이런 경우는 네. 제가 봐도 좀 객관적으로 좀 저거는 좀 인간적인 네. 성숙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음, 약간 좀 말을 좀 음, 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네. 분명히 좀 약간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건 있잖아요. 꼭 솔루션이 예, 아니더라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 어떻게 예.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마중물 잡이 문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중물 잡이 문구를 꾸준히 하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치근한 마음으로 돼요. 예. 여러분들 아마 다니엘 님도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안 되는 일들이 좀 많거든요. 가까운 사람한테 왜냐하면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바라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게, 이게, 음, 이게 좀 항상 이제 걸리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전에는 좀 짜증나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마중물 잡이 문구를 하게 되면 클락션을 꽉 누리고 갔다.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는 마중물 잡이 문구 하다 보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아유, 저 사람도 행복하자고 하고 그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한 인간인데 하면은 아유, 어떤 상황에서 뭐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 뭐 웬만한 좀 짜증나는 상황 뭐 길거리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뭐 지하철에서 그런 일도 좀 불쾌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아유, 저 사람도 참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화보다는 좀 치근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어렵다는 게 우리가 이 기대하고 바라는 게 늘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그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도 아내는 가르치기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뭐 운전 가르쳐 주다가 이혼했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뭐 유명 강사라 그래도 뭐 남의 집 아이들은 가르쳐도 자기 집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라는 마음이 커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걸 또 꾸준히 하시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에요. 스승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 그보다 나은 스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모시고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가만히 또 자비문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화보다는 내가 저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화를 안 내기로 이제 뭐 원을 세웠으니까 화를 안 내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올라오기보다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 저렇게밖에 아내가 안 되니 참 어쩌나. 이게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하시다 보면 건성이 아니라 100% 공감하는 식으로 들어줘 보세요. 정말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나. 여잔데. 여자가 어떻게 그런 여자가 다 있나. 왜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러고도 월급 받아. 이렇게 정말 100% 공감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좀 계속 저는 맞장구 가만히 쳐주다 있죠. 보면 하시다 보면 그러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슬쩍 하다 보면 아, 저 사모님 스스로 솔루션 쪽으로 좀, 이제는 보다는, 이게 좀 자기 속에 게 이제 나와야 이제 뭐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뭐 열이면 열, 수번이 있으면 100번이면 100번까지 내가 해주는 그런 자비행의 그런 수행 방법으로 하시다 보면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요렇게 하면 뭐가 될 거야라는 그런 외제 동기로 하지 마시고 계속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좀 들어줘서 지금 저 속상해하는 마음이라도 속상해하는 마음이라도 내가 100%좀 내가 들어주고 풀어줘야겠다. 그런 자세로 하세요. 아내를 고치겠다. 이게 이런 거는 아는 게 좋아요. 아니, 남편을 고치겠다. 고치기보다 이제 저희 자녀를 집사람이 고치겠다. 이 좀 더, 예, 고치겠다는 마음, 이거는 이런 고치, 바라는 마음은 좀 예, 예, 알겠습니다. 내려놓으시고. 좀 더, 예, 좀 더 수행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100% 좀 더 좋은 기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님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다니엘님이 말씀하신 그 사례가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속상하죠. 또 특히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바르고 뭐가 자기한테 이롭고 아니고 분명히 보이는데 저렇게 하게 되면 아닌데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자칫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심. 저도 그 왜 자비심 왜 강조해요? 제 이름이 바를 정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를 정자. 거기다 교수잖아. 뭐가 바르고 틀렸다는 걸 자꾸 가리려고 하거든. 저 자신한테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비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 가까운 분들이 가장 큰 스승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늘 기억하시고 그 가장 좋은 수행의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0% 공감하는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러면 스스로 답이 나와요. 그 사람 관계에서 좀 그러면 내가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결국 나만 속상하네. 음,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게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럼 글쎄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이제 뭐 솔루션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바로 그때죠. 그 이제 노자님 말씀대로 노자 도덕경에 나옵니다만 동선시 움직임에 있어서는 때가 제일 중요하죠. 타이밍. 아무리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동선시 딱 그때 정말 물어보면 준비됐다가 답을 줄 수 있으면 되죠. 그 전까지는 좀 100% 공감해 주는 게 자비행입니다. 그게 그분을 위한 거예요. 아내가 저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치근한 마음에서 자비심으로 100% 공감해 주는 그게 가장 좋은 그분을 위한 길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답을 낸다 혹은 요청한다. 이거는 다니엘님이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비일비재하면서 놓치는 수행거리다. 이런 기회야말로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이렇게 그 가까운 배우자가 아내든 남편이든 이런 배우자가 해주는 이런 그런 언행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먹거리라고 하는 것을 정말 눈 부릅뜨고 깨닫고 그거를 아주 놓치지 마시고 잘 잡수시면서 성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짧은 거, 지금 벌써 58분인데요. 짧은 게 있으면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셔도 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네. 그래서 어, 다음에 또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네, 말씀 주시고요. 아니면 이따가 채팅창 1분 정도 1분 마무리 명상하고 채팅창에 좀 질문을 올려주시거나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물어보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1분 여러분들 오늘 좋은 공부 잘했습니다. 1분 마무리하고 또 채팅창에 소감이나 질문 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그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감, 네, 질문, 네, 받겠습니다. 앞에 제가 못 읽어드렸습니다만 좋은 자비수행, 자비행에 좋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배 선생님, 자비행은 내재 동기로 시작하면 좋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소피님 잘 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 선생님, 나도 상대처럼 이해받기를 바라는구나. 그것도 좋습니다. 마음사회 이론, 나 안에 그런 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가만히 묵상하듯이 보면 내가 나에게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비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관계의 동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네, 중요합니다. 자비의 마음이. 네, 온전히 고맙습니다. 이슬님, 바로 좋은 사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충분히 공감해 주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다. 네. 이슬님 아주 좋은, 이미 벌써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군요. 활장님 말씀은 제가 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음. 네, 도서관님 아까 사례 제가 못 읽어드렸습니다만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자비수행으로 그래도 잘 진정하시고 아주 좋은 솔루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방이 그래도 말귀는 좀 알아듣네요. 참 다행입니다. 네, 니르님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활장님 아주 강하지만 네, 그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주 맞장구로 아주 화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군요. 네, 활장님 고맙습니다. 네, 훌륭하다. 네, 좋습니다. 네, 김 선생님, 네, 또 내담자들 보고 오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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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많이 공감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어, 이 선생님도 라떼님 덕분에 좋은 통찰이 있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특히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일방적 강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마이크 켜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다음 주에도 좀 그렇게 좀 대화 이어나가고 다음부터는 또 일반적인 사실 뭐 오늘 얘기가 다 일반적인 게 아닌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우리 마음 공부들 그것들도 함께 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 공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토요 마음 공부 여러분들 덕분에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와 여러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